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오늘도 가영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각막 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술이죠. 각막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과 김미금 교수님 인사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영! 자, 교수님 저희가 각막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먼저 각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각막이 무엇인지, 각막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네. 요게 저희가 검은 자, 이게 각막인데요. 각막 자체는 투명하고요. 그 안에 홍채가 비쳐 보여서 네. 그렇게 갈색으로 사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투명한 각막이 빛을 모으고 또 홍채를 지나서 수정체에서 빛을 한 번 더 모아서 망막에 빛을 모아주어서 저희가 카메라에 필름에 빛이 모이듯이 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각막에 이상이 생기면 빛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환자가 잘 안 보이게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생긴 각막을 갈아주는 거죠. 이식을 해서 새로운 각막으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보통 시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맞나요? 네. 네.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각막 이식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각막 혼탁이 있어도 약으로 치료가 되면 각막 이식까지는 안 하는데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심한 각막 혼탁이 중심부에 있다든지 아니면 원추각막 같이 각막의 굴절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주로 오는데요. 그런 네. 경우에 할 수도 있고 라식 수술 받고 합병증으로 각막 확장증이 온 경우에도 각막이 굴절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화학 손상이나 스티븐 존슨 신드롬 같이 네. 심한 면역 질환에 걸려서 각막이 혼탁이 온 경우에도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각막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기도 하고 바이러스 각막염을 앓고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눈의 다른 부위가 아니라 각막에 손상이 왔을 때 진행하는 수술로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각막 이식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각막은 겉에 상피세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실질세포가 있고 맨 안쪽에 내피세포라고 물을 퍼내는 기능을 펌프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층을 이식하는 전층 각막 이식 한 가지만 존재했었는데 최근에는 부분층 각막 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세포 앞쪽까지 이식하는 앞 부분 각막 이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피세포가 망가진 경우는 내피세포 층만 이식하는 내피세포 층판 이식술이나 내피세포 이식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각막 중심부 또는 실질층에 심한 각막 혼탁이 있으면 각막 전층 이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사진은 5년 이후에 각막 이식한 후에도 아직도 이제 5년까지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경우에는 원추 각막으로 굴절 이상이 생겨서 각막 이식이 필요한 경우인데 수술 직후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면 실로 이렇게 촘촘히 꼬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전층 각막 이식을 했기 때문에 봉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각막 부종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각막 뒤에 내피세포만 이식하게 되면 꼬매지를 않고 저렇게 공기를 넣어서 내피세포층 이식한 각막 편을 붙인 다음에 네. 나중에 몇 달 지나고 저건 몇 년 지난 사진인 것 같은데요. 몇 년 지나고 보시면 전혀 이식한 표가 안 나는 네, 저런 경우에는 운이 좋으시면 시력이 뭐 1.0까지 우와. 나올 수도 있는 새로운 기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막 내피세포만 이식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눈 안에 녹내장 수술이 돼 있거나 하면 세포만 이식하면 세포가 글리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두껍게 내피세포 층판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뭐 주변부는 살짝 꼬매지만 각막 이식편을 꼬매질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고 6개월 뒤에 사진 보시면 네. 전증 각막 이식과는 달리 이렇게 꼬맨 자국이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게 혈관도 많이 자라 있고 그 이유가 주변 부위에 상피세포, 줄기세포가 있는 흉부가 같이 망가진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막 가운데만 이식을 하면 시력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줄기세포 부분이 각막 거층을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질 못해서 이식한 각막편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중심부 각막 이식과 더불어 주변부의 흉부세포 이식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쭉 각막 이식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럼 각막 이식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각막 이식을 하기 전에 일단 다른 곳에 이상이 없는지를 평가를 해야 네. 수술하고 나서 이분이 시력이 얼마나 개선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막 혼탁 정도, 각막 주변이 얼마나 얇은지 이런 것을 빛간섭 단축 촬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신경 기능이나 망막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안에가 사실은 각막 혼탁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한다기보단 여러 가지 간접 검사를 통해서 기능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이 정도면 이분은 각막 이식을 하면 수술 후에 시력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저희가 평가가 되면 환자분과 상의한 후에 각막 이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전신 마취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2, 3일은 입원하셔서 안압은 괜찮은지 뭐 출혈이나 염증은 심하지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퇴원하시게 되면 5년 정도는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눈에 투여를 해야 되고요. 수술 직후에는 이제 먹는 면역 억제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장 큰 합병증이 장기적으로는 거부 반응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고 그다음에 잘 점안하고 이런 것을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치료 지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시력이 얼마 정도 회복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각막 이식은 사실 굉장히 큰 수술이고 특히 전층 각막 이식은 360도로 이제 주변을 꼬매기 때문에 네. 난시가 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라섹한 것처럼 시력이 뭐 1.0 나오지는 않는데 수술하고 나서 난시랑 다른 합병증을 잘 관리하면 생활하시기에 필요한 시력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되실 수가 있고요. 각막 부종 질환에서 시술하는 내피세포 이식술은 꼬매지를 않으니까 시력이 훨씬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뭐 1.0까지도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효과가 있어도 사실 눈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신중하게 수술을 받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수술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각막 이식이라는 수술은 상당히 큰 수술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또 거부 반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력이 조금 각막 혼탁이 약간 있다고 다 각막 이식을 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부의 각막 혼탁이 심해서 시력이 뭐 0.1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단 수술을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시력이 뭐 0.5, 0.6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뭐 컨택트 렌즈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시력 교정을 상담을 드립니다. 수술 직후에는 감염이나 출혈 또는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저희가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감염. 왜냐면 면역 억제제를 5년 이상 오래 눈에 투여를 하다 보니까 네. 거부 반응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오는 2차적인 감염에 취약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죠. 감염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관찰하면서 경과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환자분들 스스로가 수술 후에 잘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각막 이식은 다른 수술과 달리 조금 환자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많습니다. 네. 항상 감염에 취약해서 예를 들어 사우나라든지 뭐 해수욕, 수영장 이런 물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킨스쿠버 이런 거는 또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야겠네요. 네, 그런 과격한 스포츠, 뭐 스키나 뭐 테니스 하다가 공에 맞는다든지 이러면 사실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격한 스포츠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다니시다가 부딪혀서 다시 거기 창상 부위가 벌어져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부딪히거나 또 친구들과 싸워서 주먹에 맞는다든지 이래서 가격을 받게 되면 그냥 완전히 벌어져서 눈 안에 있는 조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게 시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딪히는 거, 네. 그다음에 그런 좀 더러운 거 피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라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갑자기 거부 반응이 어느 날 왔을 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뿌옇게 갑자기 보인다든지 눈이 갑자기 시뻘겋게 충혈이 됐는데 막 며칠 간다든지 이러면 바로 응급실로 오시라고 그런 부분도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사고들이 생겼을 때 뭔가 다시 각막에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력이 떨어졌거나 이럴 때는 또 재수술을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잖아요. 재수술은 좀 눈에 무리가 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에서 갑자기 눈이 확 벌어진 거면 이미 안내 내용물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쵸, 너무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력을 다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수술을 해도. 그래서 다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뭐 2차적인 감염이나 거부 반응이 와서 그래서 이제 눈이 다시 좀 이식한 각막이 손상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각막 거부 반응이 왔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하시지 말고 또 저희가 열심히 이 재수술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수술을 받고 나서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내 눈처럼 또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놓게 될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백내장 수술과는 달리 360도로 각막을 오려서 꼬매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장력이 정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그 부위가 다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부딪히거나 아니면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5년이 지나도 네. 자제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네, 네. 평생 생각을 평생 잘 조심하셔야 하면서 됩니다. 관리를 네.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장기 이식 수술을 할 때요 뭐 혈액형이라든지 나이, 인종 이런 어떤 조직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기증을 받잖아요. 각막 이식도 매칭 조건이 있겠죠? 네. 각막 이식은 사실 저희가 신장 이식을 할 때 그런 혈액형이라든지 주조직 복합체 적합성을 보지 않고 이식을 하면 100% 실패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보는 것이고 네. 각막 이식도 그걸 더 맞추면 훨씬 거부 반응이 적습니다. 그런데 안 맞추고 수술했을 때에도 약을 잘 쓰면 5년 생존율이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조직 복합체 적합성이나 혈액형을 안 보고 매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기증자가 그냥 아무나 기증을 하신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이 기증을 한 것은 세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네. 연령 조건을 맞추고 또 기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포가 계속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증하시는 분이 사망한 이후부터 저희가 수술할 때까지 기간이 또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눈 안에 내피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피세포 밀도를 평가를 해서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각막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받을 수가 없고요. 예. 저희가 또 그런 피 검사 또 해서 저희 눈에 환자분의 몸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나 감염 질환이 있는데 그게 눈에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없는 조건을 다 확인을 합니다. 눈에 옮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각막을 기증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막 기증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막 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에 비해서 기증자 수가 적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기증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각막을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해외에는 기증자가 좀 많다 보니까 해외 안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해외 기증 각막을 받아서 저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뭐 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 이식이나 또는 윤부 이식을 개선하기 위한 세포 이식술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인공각막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놀랍고요. 또 교수님께서 참 어렵고 힘든 길을 멋지게 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각막 이식 수술과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 좋은 결과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토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가영이는 그만 가영!